지방흡입이 요즘처럼 보편화된 것이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았죠. 지금도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시거나 또는 부작용, 비용들 때문에 지방흡입을 이제 선뜻 진행하기가 어렵죠. 또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심 이게 또 비겁한 것이 아닌가,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지방흡입을 생각하고 진행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들의 이제 소개로 억지로 이제 상담하러 오셨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었죠. 남성분들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용감하게 상담하러 혼자 오셔서 그런 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시술한 후에도 또 자기 지인들을 또 이렇게 쿨하게 소개시켜주고 이런 분들이 또 많아졌죠. 그래서 남성분들의 시술이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총 수술의 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는 남성분들의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위별로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바디 쪽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복부 수술이 가장 많이 시술되는 부위죠. 근데 젊은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지방을 좀 이렇게 신체에 좀 골고루 분산시키고 특히 하체 쪽으로 지방을 쌓이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호르몬 역할이 굉장히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이 이제 찔 때 하체로 많이 찌고 빠질 때는 또 하체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상하체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흡입이 거의 유일한 상하체 비율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도 나이가 먹으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조금 약해지면서 또는 이제 출산을 겪으면서 복부로 문제가 더 많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비용의 능력이 좀 생기니까 이때 이제 지방흡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분도 이제 복부 지방이 많은 것 같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복부로만 지방이 자꾸 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부는 굉장히 뚱뚱해지는데 팔다리는 굉장히 가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남성분들은 복부 지방흡입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남성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부위는 여유증이죠. 여성형 유방증. 이것이 이제 실제로 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가슴이 커지는 진성 여유증이 있고, 그냥 살이 찌면서 지방이 늘어서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는 가성 여유증이 있고, 이게 뭐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죠. 피부 확장이 너무 심한 분만 아니라면 칼대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방 흡입만으로 지방을 많이 줄이고 또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가슴의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흡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인들의 이 가슴의 볼륨이 큰 분들은 지방이 많다기보다는 유선 조직 자체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방흡입은 지방을 위주로 줄이는 것이라서 서양인들에 비해서 이 가슴을 지방흡입을 해서 볼륨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일부에서는 지방이 많아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지방을 좀 너무 많이 이제 감소시켜 놓으면 가슴이 좀 처져서 모양이 안 좋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서 이 시술을 할 때는 좀 상황을 잘 봐서 신중하게 시술을 해야 되겠죠. 다만 나이가 좀 드셔서 가슴 모양이 그래도 덜 신경이 쓰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볼륨이 너무 커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을 많이 가능한 대로 많이 제거시켜 주고 또 나름의 피부 작업을 잘 해주면 그래도 많이 처짐이 없이 볼륨의 감소를 많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장 많이 시술을 하는 부위가 얼굴 시술이 됩니다. 이 볼의 하단과 아래턱을 시술하는 거죠. 이 시술이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효과가 생각보다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술 다음날 직후에도 붓기나 멍이 별로 심하지가 않아서 수술한 티가 덜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의 과정이나 회복 과정에 별로 무리가 없는데 효과는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지방흡입병원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수술을 잘 해놔도 입소문이 안 나요, 바디 쪽은. 그런데 얼굴은 시술하고 나서 뭐 좀 지나면 갸름해지는 게 잘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 지방흡입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시술도 여성과 남성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시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양인들 엉덩이가 좀 약간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위쪽 엉덩이가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낮은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시술은 잘 안 하게 되고요. 보통은 허벅지 시술을 할 때 엉덩이의 이제 아래쪽과 외측이 좀 넙대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줄여주고, 피부도 좀 타이트닝을 해서 약간 힙업을 시켜주는 정도의 엉덩이 부분 시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반면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뭐 오리궁뎅이 수술이 되는 거죠. 남성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육이 좀 있는 분들이 그 지방이 좀 늘면 이것이 볼륨이 되면서 타이트한 옷, 이 수트 같은 옷들을 입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또 옷들이 굉장히 좀 핏하게 나오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고, 또 그냥 삼자가 보기에는 괜찮고 무난해 보이는데 본인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이 후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모두에서 시술한 다음에 꽤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병원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부 쪽이 남녀가 또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부에는 피하지방,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과 저 안쪽에 있는 내장지방으로 나뉘죠. 지방흡입은 내장지방은 건드릴 수 없고 피하지방만 줄이는 시술인 거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나이가 좀 많거나 적거나 이 피하지방이 많아서 복부에 볼륨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좀 다르죠. 특히 중년이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배가 굉장히 큰데도 피하지방이 굉장히 얇게 잡히고 내장지방만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방흡입으로 효과가 별로 없거나 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술을 하게 되겠죠. 병원에 오시면 전문가가 잘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그냥 체크해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그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 보는 핀시 테스트를 해서 이 두께가 이제 2cm 이상이 되면 지방흡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지방흡입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보다 많은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 중에는 복근을 좀 만들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복근을 가려주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이라면 다행이죠.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하든지 지방 흡입으로도 감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은 이게 지방이 아니고 복부의 거죽이 이제 확장됐다가 안으로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운동을 하시거나 복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피부가 이제 모이는데 마술처럼 이게 얇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이 자바라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구겨지면서 피부가 이제 두껍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이 아니고 이 거죽 때문에 안에 있는 복근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방이 아니니까 본인이 더 노력해서 지방을 줄인다고 해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물론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열심히 제거했고, 제가 하고 있는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을 열심히 하면 복벽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판판해지면서 좀 얇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에서 열심히 만들어 오는 복근이 사진상에서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시고 뭐 프로필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머슬 대회 이런 데를 좀 나가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요즘은 여성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성은 수술 과정이 진행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이즈도 좀 크고 지방도 좀 단단해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저희가 이제 지방흡입을 할 때 보통 수면 하에 지방흡입을 진행이 되는데 일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도 잘 안 되고 또 유지도 잘 안 돼서 움직이고 뭐 소리도 지르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특히 이제 비만도가 굉장히 심하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숙련된 시술자가 있는 좋은 병원이라면 그래도 뭐 웬만한 케이스는 다 진행을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고정을 하기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술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좀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도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이즈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성분들 수술이 훨씬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대신 수술 후에 그 초기 회복 과정은 굉장히 잘 견디시죠. 통증보다도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가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립성 저혈압처럼 이렇게 머리를 높일 때 나타나는 건데 남성분들은 이런 현상이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통증도 남자들은 뭐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근육통 정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들은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수술 후에 저희가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이 또 그걸 잘 못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팩트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저희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고주파등으로 이제 후 관리를 해드리죠. 근데 남성분들이 이거를 잘 안 오세요.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후 관리는 회복 과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과를 바꾸는 더 슬림하게 하거나 모양을 예쁘게 하거나 그런 효과까지는 없으니까 사실은 뭐 오기가 너무 힘드시면 굉장히 힘들게 오셔서 후 관리를 받을 만한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 내서 오시면 회복 과정이 좀 편하긴 하겠죠. 그리고 압박복도 입기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진행되는 4일에서 5일까지는 꼭 잘 입으시라고 저희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술과 담배, 이것이 또 남자분들이 문제죠. 시술 직후부터 이런 것들을 하면 상처 회복이 좀 문제가 생겨서 작은 염증이 생기거나 뭐 기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밥을 뽑고 한 3일 정도까지는 꼭 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비만의 양상이나 수술의 과정, 회복 과정도 남녀가 많이 다르지만 뭐 남녀 공동으로 지방을 파고 나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또 가끔 커플들이 이렇게 오셔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수술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날은 저희가 또 병원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서로 농담들을 많이 하시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